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솔리디오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피지컬 케미스트리 교과서는 실비 알버티 바웬디 4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좀 시간이 됐어요. 한 1년 좀 전까지 20장까지 강의를 했고, 자 이제 계속해서 21장, 22장, 23장, 24장 이제 마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21장입니다. 매크로몰레큘스, 그러니까 이제 고분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 1강은 Size and Shape of Macromolecules, 고분자의 그 크기와 그리고 이제 모양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21장은 이제 3강으로 나눠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ize and Shape of Macromolecules하고, 그다음에 이제 Osmotic Pressure는 뭡니까? 이 삼투압.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고분자의 이제 크기를, 사이즈를 재기 위한 방법을 이제 오스모틱 프레셔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분자량 제일적에 우리 오스모틱 프레셔 쓸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좀 다뤄보겠고, 제 2강에서는 그 폴리머가 이제 모노머가 이제 계속 중합을 해서 붙어가지고 모노머, 다이머, 트라이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붙어서 이제 폴리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모노머를 한 유니트로 해서 이렇게 체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폴리머 체인의 그 구조는 3차원적인 구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페셜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강 하게 되면 이제 molecular mass distribution. 그러니까 이 모노머가 계속해서 중합을 해서 만들어 가는데, 뭐 100개짜리가 모노머가 100개 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고, 또 뭐 99개짜리도 있고 98개, 뭐 103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molecular mass distribution 하는데 스텝 그로스 폴리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고분자의 몰라매스 어떻게 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서 그 오스모틱 프레셔는 했는데, viscosity, 그리고 이제 sedimentation, 이게 침강이죠. 그리고 light scattering, 이런 뭐 방법들을 통해서 고분자의 분자량을, 몰라매스를 한번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의 제 1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Size and Shape of Macromolecules인데, 보통 매크로몰레큘, 고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언제냐면 1920년도 정도가 되어야 돼요. 한 100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스타우딩어, 이건 독일 사람이었고, 미국에서는 카로더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파이오니어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뤘던 것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플라스틱이 많지는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매크로몰레큘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신세틱 폴리머, 신세틱 하이폴리머, 그러니까 뭐 그 합성에 의한 고분자, 그 다음에 이제 생체 고분자는 프로틴, 뉴클레익 애시드,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단당류가 이제 여러 개 붙어갖고 다당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뉴클레익 애시드는 뭐 DNA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역시 체인 몰레큘이 만들어지겠죠. 프로틴은 이제 아미노 애시드가 이제 중합을 해서 펩타이드 본드로 해서 결합이 되면 올리고펩타이드, 뭐 폴리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특히 폴리펩타이드를 프로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폴리머가 이제 모노머들이 쭉 붙어서 만들어진 체인 몰레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모노머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네 개 붙고 다섯 개 붙고 이런 식으로 체인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인을 해서 리니어하게 쭉 붙어가 나가는 거, 그런 것을 리니어 체인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 붙어 나가다가 가지를 쳐요. 양쪽으로. 또 그래서 이쪽으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브랜치드 체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체인, 브랜치드 체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세틱 하이폴리머라고 해서 이제 보통 플라스틱 물질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내추럴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내추럴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거, 러버, 이게 이제 보통 3D 네트워크 체인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3D 네트워크 체인을 갖는 이런 내추럴 폴리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크기가 어떻고 또 뭐 모양이 어떻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량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폴리디스퍼시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분산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폴리디스퍼시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노머가 쭉 중합을 해가지고 폴리머를 만드는데 그 단량체가 연결되는 개수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분자를 다룰 때처럼. 그래서 고분자가 되면은 이게 n개의 모노머가 연결돼서 폴리머 분자를 만들 때 n이 어느 그룹을 이루지만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변동이 많은 것은 우리가 디스퍼시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순수하게 만들어서 100개짜리로만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99개, 100개, 101개 뭐 이런 식으로 모노머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나 붙었는지 그 넘버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 모노머의 숫자, 폴리머는 그 단량체의 숫자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매기는 매스가 넘버 에버리지 몰레큘러 매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몇 개짜리의 웨이트가 있겠죠. 그 웨이트의 에버리지, 그 웨이트가 그러니까 99개짜리 웨이트를 가진 것이 얼마만큼, 100개짜리 웨이트를 가진 것이 얼마만큼, 또 101개짜리 웨이트를 가진 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됐을 때 그 웨이트 에버리지 하는 걸 매스 에버리지 몰라 매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문자 m의 스몰 n이고요. 이건 대문자 m의 스몰 m으로 첨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바 사인이 있는 거는 평균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mass average 몰라 mass average, number average 몰라 mass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number average니까 전체 숫자분의 그거의 개수 곱하기 그거 한 개의 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전체 개수 다 더한 거, 어떤 그 i개의 모노머를 갖는 것이 몇 개냐 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노머의 몰라 매스를 곱해주면 뭐가 돼요? 그거의 매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또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누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게 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몰수분의 그거의 몰수 그리고 각각의 몰수에 대해서 분자량, 모노머의 분자량입니다. mi가 아니라 그 i개가 붙어 있는 그 폴리머의 분자량 mi 이렇게 해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몰 프랙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몰 프랙션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스 에버리지 하는 경우는 이게 ni i개의 모노머가 붙어 있는 걸 mi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ni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i개의 모노머가 붙어 있는 폴리머 전체의 매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의 매스에 대해서 매스 한 번 더 곱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얘기가 되겠고, 역시 위아래를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몰수를 넣어서 똑같은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소문자 mi를 그 i개의 모노머가 붙어서 있는 것의 매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폴리머 i량체 폴리머의 그 매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몰라 매스가 mi인 폴리머의 전체 매수죠. 몰수를 곱해줬으니까. 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스몰 mi라고 할 때, 그것의 이야기를, 스몰 mi라고 할 때, 그 스몰 mi로 나타내 준 것을, 그러니까 이게 스몰 mi죠. 그러니까 스몰 mi 곱하기 mi가 대문자 mi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스 에버리지 몰라 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퍼시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샘플은 우리가 이것과 이것의 비로서 디스퍼시티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종류만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모노머다. 그러면은 뭐 모노머 매수분의 모노머 매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데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이거보다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퍼시티가 있으니까 그 분자량이 각 고분자마다 분자량이 이제 다르게 돼서 그것들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그 분산도를 나타낼 적에 이 값을 mn분의 m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1보다 큰 값이 나타내고, 만약에 모노디스퍼스 한 가지 종류가 있으면 이게 같아요. 그래서 1인데 1보다 큰 값이 우리가 디스퍼시티로 나타내 주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hape하고 size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텐데, 그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를 씁니다. 일단 구조를 생각하면 뭐 폴리머든 어떤 뭐 분자든 구조를 생각하면 엑스레이 디프랙토메타, 엑스레이 회전법을 쓰는 게 결정이 만들어지면 엑스레이 회전법을 써가지고 각 원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뭐 결정법을 써서 결정하겠죠. 예. 그래서 구조를 3차원적인 구조를 각 원자의 코오디네이트를 다 알아내는 방법을 이제 엑스레이 디프랙토메타를 쓰는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보통 크리스탈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솔루션에 있을 때 그 분자의 모양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루션에 대해서 NMR 스펙트로메타, NMR을 쓰죠. 근데 NMR 쓰게 되면 각 원자와 원자의 NMR에서 보이는 원자, 그러니까 수소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카본 13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위치,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다 재면은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 디프랙토메터라든지 뭐 500메가, 600메가 이런 헬스 이런 하이 프리퀀시 NMR 스펙트로메트를 써가지고 보면 굉장히 크죠. 이 보통 슈퍼 컨덕팅 마그네트를 써 있기 때문에 보통 힐륨 템퍼러처, 리퀴드 나이트로젠 템퍼러처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올라가기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600메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차원 구조를 우리가 연구해내는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사용하게 되는 방법인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라이트 스캐터링 스펙트로메터가 있어요. 이제 빛을 조사하게 되면 빛이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 그 산란하는 정도를 봐가지고 그 컨센트레이션을 알 수가 있고, 컨센트레이션을 알면은 얼마만큼의 양을 녹였는지를 알면은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분자량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즈 또는 쉐입을 알 수 있는 그 매크로몰레큘들의 방법으로 오스모틱 프레셔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 비스코시티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세디멘테이션, 울트라 센트리퓨즈를 써서 침강 속도를 알아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 스캐터링,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분자의 크기와 모양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오스모틱 프레셔, 좀 간단한 거고 일반화해서 했던 거니까 오스모틱 프레셔를 사용해서 폴리머의 분자량 내지는 이제 디스퍼시티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분자량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버 에버리지가 있고 또 매스 에버리지가 있고, 자, 그래서 몰라 매스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C라고 하는 거, 스몰 C라고 하게 되면은 스몰 C가는 이거는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트 볼륨당 매스죠. 그렇죠. 유니트 볼륨당 매스를 스페시픽 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밀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자, 그래서 그 매스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그렇죠. 이건 이제 보통 매스로 나타내는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유니트 볼륨당 매스는 이제 덴시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든 컨센트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자, 농도니까 지금 그렇지는 농도니까 이제 농도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단위 부피의 용액에서 그 들어있는 그 용질의 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C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반토프 공식 CRT라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몰 농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V분의 N, 그러니까 PV는 nRT 그 공식하고 같다, 이런 뭐 우리 일반화하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mass per unit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볼륨분의 사실은 mass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C예요. 이게 C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몰라 매스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몰라 매스로 되니까
몰라 매스를 되니까 몰수가 됐죠. 그러니까 V분의 N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실제로 우리가 반트 호프식에서 썼던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제가 쓰고 있네요. 오랜만에 처음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차근차근 못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몰수는 뭐겠어요? NA분의 이건 몰수 그가 되겠죠. 몰수. 그러니까 이것이 몰수가 되니까 이렇게 n분의 c가 몰 농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보가드로스 곱하기 V분의 그 숫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몰 농도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n분의 c가 우리가 전에 일반화하게 썼던 그 c 몰 농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반트호프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몇 급수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1승항, 2승항 그리고 이제 그 상수가 붙어져요. 이게 이제 마치 비리얼 이퀘이션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비리얼 코에피션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나타내 줬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n분의 c를 NAV분의 N으로 이렇게 대치를 시켜서 나타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C가 뭐였어요? C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근데 C가 지금 한 가지 종류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의 그 M이 몰라매스가 이제 디스폴스 하니까 M1, M2, M3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C를 우리가 M을 여기다 곱해서 그 M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MI가 되는 거고 그 MI를 갖는 것이 NI개가 있는 거고 NA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넘버 에버리지죠. 요 식이. 그리고 V는 상수죠. 그래서 넘버 에버리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거 넘버 에버리지식이에요. 자, 잠깐만요. 이게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NA는 아보가드로 숫자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다 뭘 해줘야겠어요? 전체 숫자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에는 뭡니까? 이거 그냥 N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나눠주고 또 곱해준 겁니다. 전체로 나눠주게 되면 MN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눠줬으니까 곱한 거죠. 그리고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 그냥 그렇게 해서 이식 정리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 C 대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 C 대신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C 대신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C 대신에 여기다가 여기 n분의 C가 됐으니까 이 C 대신에 요것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C 대신이 아니라 요거가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집어넣으려니까 이것이 mn분의 c가 되겠죠. 요게. 그래서 mn분의 c를 이렇게 요거의 제곱을 이렇게 해놓고 맨 세 번째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약간 이제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c가 크지 않으면 c를 0으로 보내면 이거는 뭐 없어지겠고 C의 0이 됐을 때 그 극한에서 이거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값은 이것은 RTC분의 파이로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C가 0으로 갈 때 C를 나눠준 거 C분의 파이를 값을 구하고 그 RT분의 1을 곱하면 MN분의 1을 그러니까 오스모틱 프레셔를 구해서 그 C가 0으로 갈 때 가장 좀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근데 구하게 되는데 이게 솔루션의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 고분자의 솔리빌리티라든지 또 고분자가 그 어떤 용매에 녹았을 때 어떤 거동이 있어요. 그 거동에 따라서 우리가 솔벤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벤트를 생각을 해보는 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굿솔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푸어 솔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굿솔벤트는 솔베이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치 솔루트 각각의 솔루트가 고분자가 그 전체 솔벤트 몰레큘에 의해서 다 덮여가지고 서라운드 돼가지고 쉐를
뭐 고분자 분자가 하나가 있으면 고분자 분자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고분자 분자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솔벤트 분자들이 균일하게 다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쉘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이런 솔벤트를 굿솔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분자 물질들, 고분자와 고분자가 이렇게 서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펄시브 하죠. 왜냐하면 솔벤트들이 일단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서로 잘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리펄시브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솔루트, 고분자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있었을 때 솔벤트가 들어감으로써 그게 부피가 커지는, swallowing, swelling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푸어 솔벤트는 이 고분자에 솔벤트 분자가 잘 붙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분자들끼리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루트 인터랙션이 더 좋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솔벤트 자체가 전체를 다 솔베이트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푸어 솔벤트, 아까는 잘하기 때문에 굿 솔벤트, 이렇게 이 용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굿 솔벤트는 이제 이런 리펄시브 코가 나타나고, 푸어 솔벤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분자들끼리 가까이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반델바스 커브처럼 되잖아요. 그 가까이 서로 인터랙션이 강한 점이 나타나고, 물론 그것들도 더 가까이 가면 이제 리펄시브 하겠죠. 자, 이런 굿 솔벤트, 푸어 솔벤트 비헤비어를 나타내는데, 이 중간쯤이 있겠죠. 중간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세타 리전 또는 이렇게 되는 뭐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세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솔루트, 다시 말해서 고분자하고 솔벤트하고, 또 솔벤트하고 또 고분자 이 상호작용이 서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비슷해. 그러니까 서로 섞이든 안 섞이든 뭐 마찬가지가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세타 포인트, 세타 리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 변하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그 솔벤트와 고분자 물질의 인터랙션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포인트, 그런 온도 구간을 세타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온도가 높게 되면 이게 아까 비료율 상수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비료율 상수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온도의 함수거든요. 온도가 높게 되면은 굿 솔벤트 이펙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온도가 높게 되면 이 항이 점점 커지고, 이게 양수일 때 이게 양수가 되니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리펄시브 비헤비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모틱 프레셔가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온도가 낮으면, 그렇게 되면은 이 푸어 솔벤트 이펙트가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0보다 작아지는 경우, 이렇게 되면 T가 날아갈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고분자끼리 서로 당기니까 프레셔는 오스모틱 프레셔는 낮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0이 되는 부분,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0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0에 가까운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세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세타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세타 템퍼러처는 뭐냐면은 BT가 0인 경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또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솔벤트를 세타 솔벤트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생략을 할 수가 있죠. 이것만 갖고 나타내주면 M은 어떻게 될까요? 5분의 RTC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거 좀 다시 지워놓고 그림을 하나 불러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오스모틱 프레셔를 지금 프레셔가 아니라, 이건 뭐 우리가 다룰 수 있었냐면
compressibility factor라고 우리가 기체 다룰 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상기체, 뭐 이런 리얼 기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RTC분의 M을 여기다 곱해주면 그럼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고 BT 곱하기 이제 M분의 C 이렇게 돼서 M분의 C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C에 대해서 이거 플러팅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팅을 하게 되는데 이 BT 값이 0이 되면은 거의 일정하게 1인 구간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세타 포인트. 여기서 이제 35도짜리입니다. 이게 뭐를 했냐면 폴리스타이렌 한 거예요. 사이클로헥세인에 녹였을 때 폴리스타이렌을 가지고 이 플러스를 한 건데 35도에서 그린 게 초록색이고요. 그다음에 40도에서 그린 게 빨간색이고 뭐 30도에서 그린 게 좀 온도가 낮은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온도에서는 이게 BT 값이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이제 거의 0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증가해도 물론 이제 계속 증가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 C가 증가해도 이게 일정하게 1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게 유지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 값에 대해서 오스모틱 프레셔를 구하고 RTC분을 파이로 나눠 가지고 넘버 에버리지는 몰라 매스를 결정할 수가 있는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좀 지우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스모틱 프레셔를 이제 재요. 재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토탈 오스모틱 프레셔. 왜 그러냐면 이걸 녹일 적에 살트도 같이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멤브레인이 있는데 이게 솔벤트만 통과시키는 멤브레인. 보통 이제 뭐 세미 퍼메이블 멤브레인은 이제 보통 솔벤트만 통과시키죠. 그래서 살트에 대해서도 폴리머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멤브레인을 썼을 때 전체 솔루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탈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특수한 멤브레인을 쓰면 이거는 살트는 작아요. 폴리머는 크고 그러니까 폴리머는 그냥 통과를 못 시키지만 살트하고 솔벤트는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콜로이달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분자량을 재려고 하면 몰라 매스를 재려고 하면 이걸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틴이나 또는 다른 뭐 폴리머를 쓸 적에는 이제 이것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폴리머가 전하를 띌 수가 있어요. 프로틴은 대부분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차지 때문에 이제 조금 효과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난 이펙트라고 하는 거, 그 문제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이 프로틴들이 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차지 때문에 그 양이온을 이 마이너스 차지가 때문에 양이온을 많이 땡기겠죠. 양이온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그 음이온은 작아져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에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실제보다 이게 이제 그 엘렉트로라이트가 양쪽이 균일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오스모틱 프레셔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이것이 언제 그러냐면은 그 살트 솔루션이, 그러니까 그 보통 살트의 컨센트레이션이 낮거든요. 그래서 폴리머가 있을 때, 뭐 프로틴 같은 게 있을 때 살트 솔루션이 굉장히 낮은데 그럴 경우에 그 폴리머의 차지 때문에 그 오스모틱 프레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난 이펙트를 좀 줄이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살트 컨센트레이션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또는 이 차지를 없애주면 되죠. 없애주는 방법은 보통 pK 각각의 이제 아미노애시드들이 그 프로토네이트 되는 정도가 pH에 따라 변하니까 그것이 언프로토네이트 되도록, 그러니까 프로토네이션이 안 되도록 이렇게 차지를 중화시키는 그런 pH에 맞춰주게 되면은 그러면 상관없죠. 뭐 pH가 달라도 몰라 매스를 재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지를 없애주면 이제 더난 이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랜만에 21장 다시 시작을 했고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